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족한 노후 준비를 위한 모든 것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투자법 5번째 시리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이론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구성들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뭐 월별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성과도 한번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1월달 포트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2월달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월달에 지난번 제가 공개했던 포트폴리오의 그 성과들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리밸런싱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는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를 이제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DC형 퇴직연금하고 또 IRP 추가로 넣는 금액이 이제 훨씬 많다 보니까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IRP 합쳐서는 90%. 그래서 합쳐서 이제 한 100% 정도라고 이제 저는 구성이 되어 있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제가 그 지난번에 퇴직연금 투자법 4번째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 연금저축펀드하고 DCIRP하고 다른 게 이 파생상품 ETF는 연금저축펀드에 밖에 못해요. 즉 이제 뭐 원자재 선물, 뭐 미국채 선물, 금 선물 이런 거는 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밖에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이런 뭐 선물 뒤에 붙어 있는 ETF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DCIRP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채권, TDF, 주식, 부동산 리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산해서 보면은 뭐 한 TDF가 한 20%, 한 주식형이 한 25%, 채권형도 한 25%, 부동산 리츠가 거의 한 30%, 원자재가 한 6%이 정도의 지금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DCIRP에서는 30%를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예금성 내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해야 되는데 이 TDF는 주식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가 되는 이유만으로도 이 안전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30%뭘 채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TDF 섞어서 가시면 된다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이제 TDF하고 채권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너무나 공격적으로 주식형 위주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 제 포트 공개했던 거에 대한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월간 평균 수익률이 작년 12월 말부터 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단순 평균 했을 때 한 5.7% 정도? 그러니까 월 성과가 이 정도면 뭐 저는 만족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운용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은 최소화시켜 놓고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정도의 월간 수익률이면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게 이제 월간 수익률이니까 곱하기 12 연유로 하면 뭐 훨씬 크겠죠. 일단은 섹터별로 살펴보면 원자재 중에서는 그 원유 선물 ETF가 한 14% 정도까지 나오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에 위험 사안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뭐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면서 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가 조금 강세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츠에서는 제가 지금 크게 4가지의 리츠를 가져가고 있는데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무려 12%에 가까운 성과를 보였어요. 요거는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리츠에 비해서 적은데 이제 유일한 물류 리츠여서 저는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뭐 상당히 성과가 좀 좋게 나와서 네,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리츠들은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6, 7%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성과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립, 약부합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에서는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성과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일단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한 12%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ESG 관련된 사회적 투자 펀드 ETF도 뭐 한 1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차 전지 산업, 그 다음에 코덱스 자동차, 요게 다 22%, 25%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FN 수소경제 테마 ETF까지 합치면 뭐 지금 삼총사가 거의 1월 달에 가장 그 포트 성과에 기여했던 종목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하고 현대하고 뭐 아이카, 가칭 그런 공동차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시장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1월 달 성과를 좀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뭐 최근에 뭐 K-팝 내지는 뭐 K 드라마 뭐 여러 전반적인 온라인 미디어 쪽의 그 수요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콕하다 보니까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과를 우수하게 만들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조금 부진했던 거는 타이거 헬스케어가 한 10%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월달 전체적으로 월간 뭐 5.7%면 저는 크게 불만은 없는, 계속 이 정도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는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건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 변화가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포지션을 애드업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제외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달 대비 저는 이제 4개의 ETF를 제외를 했는데요. 원자재 중에서는 이제 이 원유 선물 ETF를, 그러니까 결국 다 차익 실현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유가 자체가 벌써 50불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 원자재 ETF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으로 좀 갈아타려고 일단 차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에서는 ESG 사회 책임 투자를 그 차익 실현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사실은 뭐 ESG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장기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좋게 보는데, 이번에 그 공매도가 재개된 부분들이 조금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원래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부분이 해제돼야 되는데, 지금 뭐 선거도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뭐 45일이라는 상당히 애매한 기간으로 해서 공매도가 이제 풀리기로 했는데, 이제 대형주만 이렇게 공매도가 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ESG 사회 책임 투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대부분 대형주가 ESG 관련된 부분을 제일 많이 실천하려고 하니까 사실 약간 ESG 컨셉인 것도 있지만 그냥 봤었을 때는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형주를 덜어내는 차원에서 좀 줄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1월 달이 이제 그 자동차하고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섹터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코덱스 자동차가 26% 정도, 2차 전지가 한 23% 정도 가깝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월간으로 이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요거는 다시 기회가 되면 재투자 시점을 좀 보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 볼게요. 원자재 중에서는 제가 아까 그
유가 이 원유 선물을 덜어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요 농산물 선물을 좀 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요즘에 그 뭐 기상이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앞으로 오히려 이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좀 부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최근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조금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고 싶어서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드라는 ETF를 편입하기로 했고요. 채권형 쪽에서는 사실 이제 거의 요즘에 보면 금리가 연초 이후에 조금 상승 흐름이어서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긴 한데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캐리 수요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DCIRP형에서는 안전자산을 30%를 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채권이든 내지는 TDF든 가져가야 되는데 뭐 저는 TDF 이미 20%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조금 더 넣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초장기 국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싼 걸 사고 비싼 걸 덜어내는 쪽으로 저는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초장기 국고채를 신규 투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단기 우량회사채는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매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중에서는 그 철강 쪽하고 헬스케어가 1월달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한 10% 정도 빠졌었고요. 철강은 거의 보합이긴 한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는 생산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을 보기 때문에 이 재고 확충 수요 때문에 철강 수는 좀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여전히 믿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조금 이제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들 보면 코덱스 S&P 글로벌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넣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얘는 이제 조선업 관련돼서 ETF를 찾아보다 보니까 조선업 관련해서는 ETF가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 코덱스 기계 장비에 조선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또 뭐 친환경 에너지 해서 풍력 발전도 덩달아서 조금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된 그 ETF로 저는 코덱스 기계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여행 레저.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조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어느 백신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들을 시장은 조금씩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해지긴 했는데 이제 조금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저는 편입을 했고요. 보게 되면 뭐 항공, 면세, 여행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타이거 여행 레저 저는 일단은 신규 종목들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은행도 지금 금리가 조금 어쨌든 올라가는 텀이고 바닥은 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약간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좀 차별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바닥을 봤다라고 한다면 특히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가 조금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이제 밸류 현상에서 좀 많이 싼 부분이 있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다고 한다면 뭐 NIM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 찾다 보니까 이제 은행 쪽 ETF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도 신규 편입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월 달까지가 약간 그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약간 중소형주가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또 뭐 제약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받은 부분들이 다시 조금 가격 메리트를 줄 것 같아서 코스닥 150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방송통신 그 5G 관련된 부분하고 또 약간 통신주로서의 좀 안정성, 주가 변동성이 낮은 것들 좀 저는
요번에 조금 편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화장품은 중국이 최근에 빠르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제 한한령도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고, 또 국내 화장품들이 지금은 뭐 당장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는 조금 괜찮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럭셔리 S&P라는 게 하나로에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복 소비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이렇게 조금 정점을 찍어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극복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테지만 조금 시장이 선반영하는 속성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보복 소비에 따른 글로벌 럭셔리 상품에 대한 수요들은 좀 높아지지 않겠냐. 이건 최근에 상장된 건데 상당히 좀 주가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좀 신규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인데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AI,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아크 있잖아요. 그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이제 그쪽에서 새롭게 출시할 게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출시하려고 한다 하는데, 저희 뭐 이 DC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약간 4차 산업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포트는 가져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를 이번에 좀 편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신규 편입한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은 좀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좀 포커스를 줬고요. 주식시장이 3천선에 안착은 한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숨고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제 공매도가 5월 달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재개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대형주가 좀 못 올라가면 박스권에서 머물고 이제 약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동안 덜 올랐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실적이 여전히 안 좋은, 그렇지만 이제 향후엔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이런 코로나 피해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좀 신규 편입과 추가 매수를 하기로 했고요. 가능하면 제가 월별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저의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는 또 다음 달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